이 종목은 대체 왜 시장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탑7 꼽아놓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주 하나 꼽아봤고요. 현대시멘트, 솔브레인, SM 등등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YG1 한번 볼까요? 이 시각 현재 5%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같은 부분을 정밀 가공할 때 절삭 공구를 만드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YG1, 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절삭 공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수익이 좀 괜찮게 잡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흐름 괜찮을까요? 17,450원대 수급 괜찮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SM 보겠습니다. 엔터주. 지난 3월에 키스트 대주주였던 배용준 씨의 지분 전량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어제였죠. 양수대금 500억 원 건네주고요. 이러면서 인수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통합 시너지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SM 8% 넘는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요. 키스트 주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번 기대를 해보죠.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어제 크게 밀렸었던 바이오주들이 오늘은 또 이렇게나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일단 한 가지는 MSCI 한국지수 리밸런싱 작업이 있었는데 5개 종목이 편입이 됐어요. 그중 3개가 바이오주였습니다. 해당 종목들 흐름 괜찮았고요. 그리고 곧 다가올 ASCO라고 해서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군요.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등에서요. 강한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가운데 사실 다른 화장품주들은 다 밀리거든요. CSA 코스믹이 9% 넘는 급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홈쇼핑을 통해서 런칭한 샬롱드떼가 화장품 부문 실적을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조성아 대표가 런칭한 브랜드라고 해요. 어찌됐건 이것이 중국에서 잘 팔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 강합니다. 13,850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액정을 얇게 깎는 그 선글라스 공정이 중요도가 예전만 못하게 되면서 솔브레인의 주가가 그동안 사실 좋지가 않았는데요. 이쪽에서 수익 괜찮게 나온다, 매출 이제 잡힌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부각됩니다. 깜짝 실적 나왔고요. 9% 넘는 급등으로 진행됩니다.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최근 수급 굉장히 좋아요. 7거래일 연속 상승하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강보 앞선이어서요. 12만 5,500원대 올라와 있고요. 동종업체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괜찮고요. 현대시멘트 내일 또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열린다고 하죠. 남북 경협주도 이거 대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 지난달 이후 무려 140% 정도 급등했고 오늘도 13% 급등입니다.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 얘기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L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대북 관련주들 얘기는 빠지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시멘트 얘기부터 해볼까요? 우선 오늘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는 장 초반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고 지금 살짝 좀 윗골이 달리면서 한 13% 시세를 형성해주고 있는데 사실 남북경제협력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그 남북경협주가 언제부터 좀 핫하게 됐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한 4월 네. 초중순주부터 핫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죠. 그때 네. 이후에 그 섹터마다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지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4월 10일 이후에 대북경협주 섹터 상승률을 보시면은 비금속 광물,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시멘트주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종목들에 대한 sek터들이 한 56%, 그다음에 철강금속,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네. 많이 올랐는데 우선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4월 19일 날 한일시멘트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대시멘트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는 부분들은 맞아요. 왜냐면은 전반적인 이 시멘트 업종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뭐냐면은 북한의 시멘트 생산량을 사실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밖에 차지하지가 있지 않는데 그러면은 북한 내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시멘트 업체들이 북한으로 이제 다 이제 운송을 해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 예전에 남북 캐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남북 경수로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멘트를 어떻게 운송을 했느냐? 해상으로 운송을 해서 이제 남포항에다가 보내줬어요. 북한 네, 남포항에다가 네. 건자재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멘트라든지 네, 네. 이 수혜들이 실질적으로 인프라 구축 시에 철강 금속이라든지 시멘트들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제 만약에 인프라 구축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비핵화 시나리오가 지금 정말
깔끔하게 간다. 그러면은 마이크 폼페이오가 말했다시피 민간 투자 할 수 있다. 허용하겠다. 그러면은 인프라 구축 당연히 할 거고. 네. 그럼 SOC 사업들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멘트가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중에서 현대시멘트가 탄력성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 당진 공장을 상당히 크게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충남이죠. 충남 당진에 있는데 네. 시멘트 공장들이 뭐 강원도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뭐 전주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그렇겠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제가 오늘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현대시멘트 당진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생산량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느냐? 20% 정도 차지를 한대요. 근데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봤더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원래 다른 업체들 우리가 삼표 시멘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쪽에 한라시멘트라든지 인천에 네. 공장은 있어요. 이 화면 보시면은 사실 작아요. 이게 시멘트 공장이 이 내륙에 있으면은 이 시멘트를 만들어서 차로 배달을 해서 해상 운송을 해야 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변가에 있으면은 사실 네. 부둣가 근처에 있으면은 그냥 배로 쏴버리면 돼요. 용이하죠. 그치? 근데 삼표 시멘트나 지금 한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크기가 규모가 작아요. 딱 봐도 작잖아요. 근데 작잖아요. 근데 제가 네. 현대 시멘트 보여드릴게요. 현대 시멘트 아, 비교하니까 확실히 작았네요. 확실히 앞에서. 커요. 예. 아, 요거 여기 배도 진짜 크네요. 한 적 있죠. 한 척이 있고. 근데 사실 음. 이게 해상 운송이 거의 다란 말이에요. 이거 육상 운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충남에서 옮기는 것도 괜찮아요. 강원도 양양 쪽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가 있어야죠. 북한 쪽에 도로가 깔려 있어야지. 네, 네. 육수 아니, 거기서 해상으로 가는 걸로요. 그쪽에는 사실 네. 공장들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그래요? 인천 쪽이나 네. 아니면 강원 내륙 쪽에는 있는데 강원 해변 쪽에는 그렇군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 당진 공장에다가 20%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거에 대한 경쟁력이 사실 다른 업체보다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견을 당연히 좋아요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신 거겠죠? 그렇죠. 저는 좋아요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주가가 많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 조정을 받을 때 저는 한번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기회를 좀, 주려나 모르겠어요, 시장이. 그쵸. 예. 조정 시 매수. 하지만 그 조정 시가 언제가 될지는 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때 사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의견 자체는 좋아요입니다. 다른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 뭐 오늘 강한 시세가 나온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최근에 뭔가 괜찮아요. 수급도 괜찮은 것 같고 어떤 판단이세요? 지금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놓고 예, 보시면은 네. 제가 화면을 한번 띄웠는데 외국인이 지금 5거래일 연속 대거 사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거의 뭐 외국인 같은 경우 5거래일 내에 500억 이상 순매수를 해줬고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더 길어요. 지금 2, 그렇죠. 4, 6, 500억 넘었죠. 네. 600억이 8거래일 넘네. 정도? 600억이 넘는데 근데 쌍끌이 매수로 보시면 5거래일 정도예요. 딱 그렇죠. 쌍끌이 그렇죠. 매수로 네, 보시면 네, 네, 5거래일인데 네. 기간도 상당히 어제 같은 경우에 100억 이상 들어왔어요. 연기금 근데 쪽에서도 많이 그렇죠. 사네요. 엄청 많이 사고 있는데 이 수급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4월에 우리 경쟁업체들을 보시면은 일본의 무라타라는 업체가 사실 1위기는 한데 네. 대만의 야교라는 MLCC 업체 주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은 야교라는 업체가 2017년도에 한 대만 타이완 달러로 한 100달러 정도 많이 기준했었는데 올랐어요. 지금 와. 1000달러예요. 지금 1000달러예요. 지금 와. 10배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였냐면은 일봉이에요, 지금? 일봉이에요. 네. 이게 일봉인데 이쪽에 보시면은 2017년도 한 3월 달이에요. 이때가 한 100달러 수준이었는데 어머, 불과 1년 전이네요. 오늘 딱 1000달러를 찍었어요. 10배가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교라는 업체가 사실 MLCC에 대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상승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지금 대만 쪽에 야교라는 업체라든지 사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역시 MLCC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인데 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파는 대로 그냥 팔아봤자 나는 100달러에 내놔도 팔리고 200달러에 내놔도 팔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무라타 같은 MLCC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 사업 MLCC에 진출을 했어요. 기존의 IT MLCC보다. 근데 수익성을 따지고 놓고 보자면은 IT MLCC가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MLCC가 있고 이 전장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카 인포테인먼트에 들어가는 MLCC가 있는데 4배가 비싸요.
자동차용 MLCC가. 근데 삼성전기는 이게 일찍 준비를 해서 지금 진출을 해놨거든요. 네. 일본 무라타보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싼 그리고 걸 팔고 그렇죠. 남는 것이 많을 것이다. 수익성은 그렇죠. 확실히 개선이 예. 됐죠. 물론 뭐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S9에 대한 판매 부진이 IT MLCC에 대한 부분은 일부 둔화되는 요소들은 있지만은 이게 훨씬 더 전장 사업에서 충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컴포넌트 솔루션에서 95% 이상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삼성전기는 가격을 올릴 때마다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 좋아요? 할까요? 좋아요입니다. 사막 콘덴서 대 삼성전기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저는 사실 이거를 비교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워낙 둘 다 좋은 업체. 아, 사막 네. 콘덴서도 전장에서는 강자예요. 그래서 사막 콘덴서도 예전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좋죠. 근데 그렇죠. 둘 다 좋기는 한데 네. 사실 저는 중소형을 선호한다라고 하면 탄력성이 더 큰 거는 아마 사막 콘덴서일 거예요. 콘덴서고. 왜냐면 더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안정성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 투자 방향성에 대해 다르시겠죠. 그래서 골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전히 뭐 괜찮군요. 예,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솔브레인으로 가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좋은 얘기 나오면서 또 긍정적인 평가 시장에서 오늘 주고 있는데 어떤 판단이세요? 솔브레인은 저는 좋아요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우려가 있는 부분 사실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게 유리기판이라는 게 있어요. 얇은 유리기판, 이 디스플레이 여기 들어가는 네, 유리기판이 있는데 네. 이거를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핸드폰도 이제 플렉서블로 바뀌고 폴더블 핸드폰이 이제 앞으로 미래 폴더블 폰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네,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평판에 대한 유리들은 이제 수요가 없어요. 우리 TV만 봐도 응용할 수 없나 봐요? 휜 TV들 얇은 많이 걸 사잖아요. 네. 휜 TV들 많이 곡선 TV들 많이 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TF 그 리지드 OLED 라인 쪽이나 아니면 LCD 라인 쪽은 이 평판인데 이게 쓰일 게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동률이 잠깐 상승을 해서 실적을 받쳐준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보자면은 이 싱글레스 부분 사업 부분은 좀 하향 추세일 것이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초점으로 보진 않고 저는 좋아요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왜 좋아요를 드리냐면은 솔브레인이 반도체 시가계획에서 사실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반도체 소재에서 매출액을 보시면은 2016년도에 한 3,500억 정도, 그다음에 2017년도에 4,800억, 성장이 어마어마해요. 고무적이네요. 네, 이게 뭐 반도체 부분에서 신규 라인을 가동하는 부분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근데 반도체를 만들면은 뭐 이 불순물들을 씻어내는 시가객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솔브레인이 만들어내고 있고 네.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싱글레스 부분에서 매출이 하향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소재 쪽에서 커버를 쳐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솔브레인 좋아요 의견 들으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화장품주 중에 CSA 코스믹 저희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다른 거 다 내리는데 오늘 요것만 올랐어요. 화장품주 중에서는요. 저는 이거 공부하느라고 좀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아, 그래요? 화장품을 저도 네. 요즘에 화장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네, 어디 한번 들어보자고요. 오늘 상승하는 이유들이 사실 CSA 코스믹이 뭐 아이매거진이나 맨세점 채널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에 이게 네. 상승을 하고는 있기는 해요. 뉴스에서 근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웨이보 중국에 여기 네. 조성화 화장품 CSA 코스믹이 16 그 브랜드라는 화장품이 브랜드 있어요. 이름이에요.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아모레는 이니스프리가 있고 뭐 라네즈가 그렇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16 브랜드도 그중 하나인데 화면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 웨이보라는 게 준비하신 중국의 인스타그램이랑 아니면 블로그 같은 네네네, 형식이잖아요. 유명하죠. 이게 지금 옆에 보시면 한 16 팔로워가 브랜드. 네, 한 600만 정도 돼요. 근데 왜? 실질적으로 오피셜에 나오는 게시물을 보시면은 지금 네. 한 좋아요 수가 17개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팔로워는 많지만은 네.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아이섀도우를 아이매거진이라는 아이섀도우가 있어요. 이게 1호부터 4호까지는 있는데 네. 주요 겨냥층이 사실 대학생부터 직장인 들어가기 전까지예요. 근데 가격이 좀 낮다라는 거죠. 만 원대예요. 수익성이 이게. 떨어지겠네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네. 때 CS 코스믹 저는 좀 글쎄요. 네.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한용희 대표님의 시간을 좀 늘려야 돼요.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라서요. 어느덧 마감을 봐야 됩니다. 일단 탑픽은 저희 현대시멘트로 네네. 뽑아봤고요. 오늘 장 마감 어떻게 되는지 안신 앵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과연 호가 분위기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살펴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0.71% 하락한 2,458에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가 분위기였습니다. (5월 15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과 하락을 오갔고요. 코스피는 결국 2,460선을 사수하며 2,461선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860선 지켜내며 862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던 원인 중 하나가 수급으로 꼽혔는데요. 코스피 수급 살펴보십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연출됐습니다. 외국인 2,000억 원대, 기관도 2,100억 원대 매도 물량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지수가 힘을 잃어갔죠. 거래 주체별로 살펴보시면 개인만이 사자를 외쳤습니다. 3,7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 덕분에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500억 원 매수 물량을 유입을 했고, 하지만 외국인은 300억 원 매도 우위, 개인도 외국인 덩달아 223억 원대 매도 우위로 포착이 됩니다. 자, 특징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허주마를 독일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럽에 진출한 세 번째 바이오시밀러인데요. 사측은 안정적으로 성공리에 판매를 완료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6.71% 강세 흐름, 93,700원에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도 강세였는데요. 먼저 주가 좀 살펴보시면 4.90% 오름세 267,500원에 마쳤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또 다른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내놨고요. 상승 기운이 감지가 됐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인데요. 어느 정도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전력이 어닝 쇼크를 발표했습니다. 0.94% 내림세 36,950원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장을 대응했는데, 이 실적이요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돈 수치를 발표했고 실망감에 주가는 36,95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